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 ETF 3총사를 국내 커버드콜 ETF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배당 ETF, 미국 배당 ETF를 굳이 직구해도 되는데, 직투해도 되지만, 그 국내 커버드콜 ETF에서 투자하려는 이유는, 첫째는 IRP나 연금저축, ISA 이런 데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배당 ETF들은 보통 그 배당률이 보통 2%에서 4% 정도 이렇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파이어 쪽으로 하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당률이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한 6에서 8% 사이 이 정도에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국 배당 ETF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냥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삼총사냐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종목이 시가총액도 높고 해서 한번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SCHD, 당연히 많이 아시는 슈드가 있고, 그 다음에 DGRW가 있고, 디보, 이렇게 해서 DIVO.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미국 배당 ETF를 직구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국내에서 어떤 ETF들에서 투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드. SCHD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ETF들이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안정적 장기 배당 성장을 추구하죠. 그래서 배당 성장주라든지 특히 배당 성장 플러스 가치주에다가 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을 보면 10년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기존에, 그 다음에 금융이나 헬스케어 등 우량 가치주에 주로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고요. 배당률은 요즘은 한 3.5에서 4% 사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아지는 건 사실은 좀 주가, ETF 가격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배당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은 옆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점은 장기적 배당 성장이 이미 그래프나 아니면 기존의 숫자들로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가치주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우리나라의 이 슈드, SCHD를 굉장히 광풍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이게 주로 가치주 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성장 기술주에 조금 그쪽은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은 AI나 기술주가 강세 구간이다 보니까 이 SCHD가 담고 있는 주식들이 조금 하락하는 소외받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요즘의 약세장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합 투자자는 이게 장기적으로 배당이 굉장히 성장하는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 그런 배당을 받으려는 분들한테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DGRW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장과 배당의 혼합이 특징인데요. 배당 성장주와 옆에 보시면 슈드와 다른 건 배당 성장을 위주로 하는 건 똑같은데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기술주가 아무래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배당 성장의 성장주들을 담고 있고요. 슈드는 기존 10년 이상의 기존 배당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DGRW는 향후 배당 성장이 유력한 주식들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나 기술주 비중이 높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가치주보다 배당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2%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기술주나 이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게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아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고, 장점은 결국 고성장 성장주들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당률 자체는 높진 않은데
그 주가까지 합치는 총 수익률 입장에서는 요즘 굉장히 그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배당률은 좀 낮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배당도 하면서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보는 특징이 안정적 현금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커버드 콜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배당 플러스 커버드 콜이라서 이 두 개 다 결국 어떻게 보면 분배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배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데 특징이 뭐 20, 30개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게 선택적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당이 나왔고 밑에 있는 그 배당률이 한 4%, 6%가 안 된다. 아니면 옵션이 굉장히 그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선택적 커버드 콜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 4%에서 6% 사이의 월 배당을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배당이 그 배당주들이 매달 주진 않으니까 배당주가 나올 때마다 그 배당금이 뭐 어떤 달은 7%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커브드 콜을 일부 활용을 해서 항상 안정적으로 5%를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점이 안정성, 그 다음에 월배당. 이건 미국에서 월배당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도 월배당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배당금이 많죠. 그래서 고현금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약점은 상승장에서 수익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을 일부 실행을 하기 때문에 본주 100% 있는 것보다는 커버드 콜을 일부러 하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일부 수익이 제한이 됩니다. 요거는 안정적인 배당 생활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적용되고 있는 그 유사한 형태의 그 국내 상장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커버드 콜을 하냐면 앞장에서 보시다 보면 사실 배당률이 사실 높진 않습니다. 보면 3.5%, 2%, 이건 한 5%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배당률이 낮다 보니까 은퇴나 아니면 그 파이어 쪽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까운 시기에 은퇴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매력적인 현금 흐름 배당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비슷한 그 특징을 가진 ETF들로 그 커버드 콜을 하면 좀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그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거에 유사한 성격의 ETF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슈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미국 배당 장존수로 해갖고 타이거도 있고 에이스도 있고 솔에서도 있고 코덱스에도 굉장히 있는데 그것들도 보통 배당률이 미국과 같이 한 3%에서 3.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 앞에 글씨가 조금 사라졌는데 타이거 미국 배당 존스 데일리 커버드 콜은 한 10% 내외에서 배당금이 나오죠. 분배율이. 사실 굉장히 높긴 한데 근데 이거는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서 아무래도 옵션 그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건 한 옵션은 10% 내외 정도만 그 매각을 하고 나머지 90%는 SCHD 본주에 따라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본 SCHD도 따라가면서 높은 분배율을 갖고 있어서 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한 0.55%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보수율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려요. 0.5% 내외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 ETF들도.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의 장점은 배당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옵션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장 참여도도 굉장히 다른 커버드 콜에 비해서는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점은 현재 그 굉장히 SCH 본 ETF가 뭐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지금 약세 그 다른 커버드 콜이나 배당들에 비해서 이 SCHD가 좀 소외를 받고 있어서 그런 점이 성장 속도가 느려진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DGRW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DGRW는 굉장히 그 포트폴리오는 우수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DGRW는 분배율이 미국의 2% 정도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한다 그러면 사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배당주로서는 배당 ETF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올해 출시가 됐지만 지금 예상으로 한 7% 정도, 6%에서 8%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분배율을 가지고 성장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급 주기는 월 분배고요. 그 다음에 옵션 비중이 60%인데 이 옵션 비중이 굉장히 또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밑에 있는 세 가지 미국 ETF에 옵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JPI, JPQ, QILD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또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게 나스닥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커버드 콜을 옵션을 이걸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DGRW에 투자하면서도 JPI, JPQ, QILD에 이 나름 미국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국내 ETF긴 하지만 미국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좋다고 하기보다는 시가가 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어서 이것도 옵션도 괜찮아서 이 종목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이게 아무래도 배당 성장 아니면 또 성장주,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단점은 아직 출시 시기가 올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아직 배당률에 대해서, 분배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세 종목 중에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라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커버드 콜이 조금 한 재작년, 작년 이렇게 유행했는데 그 전부터 상당히 출시 시기도 빨랐고 역사적 히스토리도 굉장히 분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것들은 사실 배당 성장 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가치주나 성장주를 넣는 거에 비해서 이건 처음부터 고배당주, 현 시점에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여기에 커버드 콜을 씌우는 형식입니다. 이 자체가 디보가 아까 보셨으면 아까 디보에서도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5% 정도 수준에서 분배율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 7에서 9%, 한 8% 정도의 분배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해서 한 3% 정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옵션 비중이 이거는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했던 디보의 성격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적 콜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을 항상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고배당주와 고배당주의 배당금이 들쭉날쭉 할 텐데 그거를 커버해주는 역할로서 선택적 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유지를 하고 어떤 때는 커버드 콜을 실행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고배당이나 커버드 콜만 계속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하다 보면 분배금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를 보완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분배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 일부 제한되는 건 커버드 콜의 다 같은 특징이니까 그거는 똑같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내 배당 ETF 커버드 콜 3총사 결국 미국 배당 ETF 커버드 콜을 따라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배당 ETF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ETF를 추종하면서도 조기 은퇴나 파이어족들의 현금 흐름, 높은 배당, 그 다음에 상대적 안전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 현금 파이프라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배당 포트폴리오나 이런데 이 세 종목을 저는 추가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걸 일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포트폴리오라 하면 우리나라의 고배당주나 뭐 미국의 고배당주, 그다음에 리츠, 인프라 펀드, 뭐 채권 등과 합쳐서 일부 비중으로 이 커버드콜, 배당 커버드콜을 가져갈 만하지 이걸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 약간 좀 변동성도 있고 하니까 공격형 포지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뭐 채권 같은 게 채권이나 고배당이 수비수라고 하면 채권이나 인프라 리츠가 약간의 그 수비수라고 하면 고배당주가 미드필드, 그 다음에 미국 배당 커버드콜이 공격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아까 디보는 단점을 약간 메우고 있지만 배당금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결국 주가의 몇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아까 타겟 커브드 콜들의 대부분이 시가의 뭐 7%, 6%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되면 배당금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드 아까 타이거 미국 배당 존스 데일리 커버드 콜이 저번 달에는 10,000원이었다가 이번 달에는 5,000원 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고 하면 저번 달 똑같은 배당률이 3%라고 해도 저번 달에는 뭐 300원인데 이번 달에는 똑같은 3%라고 해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따라 배당금이 계속 변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금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리츠나 인프라 채권들은 이런 건 가격이 변한다고 해도 그 배당금은 굉장히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로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게 미국 배당 커브, 그리고 해외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 매매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배당에 대해서 똑같이 배당소득세, 모두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때문에 2천만 원 초과해서 금융소득세를 낼 리는 없지만 다른 부분들의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이 부분도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합치다 보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게 배당소득세 2천만 원이 넘어서 그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이게 작은 퍼센트의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7%에서 10% 사이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일반 계좌에서 하면 배당소득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ISA나 연금저축, IRP에서 일부 종목으로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